제가 대리님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고 한 달 정도 했는데요. 왜 안 팔리나요? 하란 대로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죠.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시즌마다, 매체마다, 예산마다 전략이 모두 다른데 이것만 보고 따라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먼저 그러면 계정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계정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대리님 조금이긴 해도 아니면 많이 로아스가 올라갔네요. 저 이거 대행 한번 해주세요. 혼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만 연락을 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우입니다. 자, 제가 오늘 강의 드릴 내용은 강의까지는 아니고 이제 많은 마케터 분들 그리고 대표님들이 저랑 이제 업무를 진행하거나 아니면 저에게 컨설팅 문의를 해주시면서 많이 주셨던 질문과 그에 대한 답변을 한번 간단하게 구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질문 몇 가지 그리고 그에 대한 마케터 저의 개인적인 의견 을 토대로 오늘 한번 강의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갈게요. 일단 첫 번째는 아마 가장 많은 광고주분들이 광고를 하고 계시는 매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네이버 검색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요. 이 네이버 검색 광고 초기 예산 어떻게 설정하나요? 라는 질문을 되게 많이 주세요. 이게 제가 이런 질문을 받을 때 보통 이제 브랜드를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경우에는 여쭤보죠. 혹시 브랜드 규모가 어떻게 되고 예산 얼마 되나요? 막 이런 식으로 여쭤보잖아요. 네. 그랬을 때 이제 보통 어떤 식으로 얘기가 흘러가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이버 검색 광고의 초기 예산 설정에 대해서 저는 먼저 여쭤보는 게 혹시 대표님 아니면 마케터님 사용하실 수 있는 이번 달이든 아니면 특정 기간이든 테스트 비용이든 사용하실 수 있는 마케팅 예산 어느 정도 되시나요? 이게 제일 중요하죠. 어떻게 보면은 하면은 어떻게 설정하나요? 해서 제가 100만원 사용하세요 라고 했는데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돈은 30만원 밖에 없으시다. 이거는 말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제일 먼저 어느 정도까지 마케팅비로 할애할 수 있는지를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케팅 예산이 파악이 되면 이 예산안에 따라서 아래에 있는 질문들의 답변이 좀 달라지겠죠. 그래서 이제 예산이 파악이 되면 그 다음은 대표님이 이제 브랜드에서 집중적으로 밀고 나가는 메인 서비스나 제품에 대한 이 시장의 경쟁도를 파악합니다. 만약에 시장의 경쟁이 엄청 강하다. 그리고 선도 업체들이 이미 저 멀리 가 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적은 예산으로 메인 키워드나 아니면 메인 시간대에 좀 상순위 노출하는 게 많이 부족하겠죠, 예산이. 그래서 시장의 경쟁도를 먼저 파악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메인으로 가져갈 혹은 메인과 서브로 가져갈 제품을 선정하고 이 제품들이 타사 제품 대비 얼마나 매력도가 있는지를 파악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코스메틱 브랜드를 새로 런칭하려는 분이랑 대화를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근데 제품이 이제 스킨인데 스킨은 웬만한 남성분 여성분 모두 다 사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아마 시장 경쟁도는 엄청 강할 거예요. 그런데 가격 경쟁력이 되게 세요. 저희가 특별하게 포장을 특별하게 이쁘게 한다던가 아니면은 TV나 온라인 광고비를 많이 쓰지 않아서 마케팅비를 많이 줄인 그 가격을 형성할 수가 있다. 가격 경쟁력이 있다. 라고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신규 런칭 브랜드라고 해도 충분히 매력이 있겠죠. 이제 혹은 이제 아마 제가 말을 하면 다 아실 거예요. 어떤 생활용품 업체는 아예 예쁜 향기가 날 것 같은 깔끔할 것 같은 이런 포장지가 아니라 하얀색 병에 하얀색 이 스티커에 자사 이름만 써놨어요. 이러면은 소비자들 입장에서 어떤 제품을 사든 이 우리 집에 어느 곳에 놔두든 손백의 이미지를 유지할 수 있겠죠. 그럼 이런 매력도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이렇게 시장의 경쟁도와 제품을 선정했고 매력도까지 파악되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이 광고 매체, 이제 여기서는 네이버 검색 광고가 되겠죠. 이 광고 매체를 통해서 이루고 싶은 목표를 설정해야 돼요. 어떤 분은 지금 당장의 매출이 필요해서 전환수 극대화를 목표로 설정할 수도 있을 거고, 어떤 분은 뭐 지원을 받았다던가 아니면은 뭐 협업을 진행한다던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우리는 브랜딩을 먼저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우리 브랜드를, 우리 제품을 먼저 알리고 싶습니다. 라는 목표를 설정할 수 있겠죠. 이 목표에 따라서 모든 전략이 이제 다르게 구성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목표를 먼저 설정을 하면 마지막으로는 이 목표에 따라 광고 매체에서 어떤 전략으로 광고를 마케팅을 할지 전략을 설정하게 되겠죠. 그래서 지금 예산만 물어봤는데 생각할 게 너무 많죠. 아니 예산 얼마 써야 돼요 하면은 대표님 브랜드는 한 100만원 쓰면 될 것 같아요가 아니에요. 이 모든 거를 파악을 해야, 그래야 이제 어느 정도 리스크도 줄일 수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자사와 자사 제품에 대한 네이버 검색 광고 내에서 입지를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네이버가 아니라도 만약에 SNS 스폰서드 광고 예산 어떻게 설정하나요? 당연히 이제 마케팅 예산 파악하고, 메타 내에서 경쟁도 파악하고, 이제 이미지 광고를 통해 소비자들의 소구를 이제 포인트를 파악을 해야 되니까 매력도 파악하고, 메타 내에서 목표 설정하고 이렇게 다 하겠죠. 그래서 어떤 매체든 초기 예산 설정할 때는 이 정도의 파악은 필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네이버든 뭐 페이스북이든 초기에 이렇게 예산 걱정하시면서 이제 끊임없이 노력을 하셔서 브랜드를 어느 정도 성장시켰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매체가 아니라 다른 매체를 진입하고 싶다. 그럴 때 많이 물어보시는 게 매체 믹스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쭤보십니다. 이제 매체 믹스가 말이 어렵지는 않은데 내용을 어렵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더라고요. 근데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하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매체 믹스 어떻게 하나요? 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먼저 자사의 상황에 대해 분석을 하셔야 돼요. 간단하게 예를 들면 제가 아까 코스메틱, 이제 스킨 관련된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으니까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중성 고객층을 쌓았어요. 이 스킨에 대해서 만약에 60ml짜리 용량이라고 하면은 재구매 텀이 한 달에서 한 달 반 정도 되겠죠. 근데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 재구매율이 되게 높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특이사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우리 브랜드에 대한, 특히 이 제품에 대한 충성 고객층이 형성이 된 거죠. 네, 이렇게 형성이 돼 있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잠재 고객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품을 체류 시간도 높고 세션 수도 많은데 다 이탈해버려. 그래서 이 잠재 고객을 좀 끌어야 된다거나 뭐 이런 자사의 현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현황 그리고 예산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자사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그리고 이 시장 내에서 자사의 위치, 선두 업체에 비해 어느 정도가 모자라고 어느 부분이 모자라고, 특히 이제 소비자들의 리뷰나 아니면 후기성 글들을 보면은 어느 업체는 이게 쫀득해서 좋은데 이 업체는 뭐 좀 수분기가 많아서 저한테는 안 맞더라고요. 이런 내용이 있을 수도 있고, 이런 소비자들이 실제로 우리 제품을 경험하고 남겨놓은 그런 후기성 글들을 통해서 우리 브랜드는 이 시장에서 어느 정도 위치고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겠구나, 뭐 이 정도를 파악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자사에 대한 분석이 들어간 후에는 어떻게 하냐면 마케팅 목표를 수립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매체 믹스라는 게 간단하게 말하면은 뭐 네이버랑 메타랑 구글이랑 세 개 동시에 진행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왜 세 개를 동시에 진행을 하냐, 이거에 대한 마케팅 목표를 수립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는 이번에 2달 이내에 신규 고객 유치를 10만 명을 하고 싶어. 그래서 DA 매체인 카카오 모먼트랑 그 다음에 메타로 리타겟팅을 들어가고 네이버로는 유저를 직접 타겟을 하고 싶어. 메인 키워드를 통해서. 뭐 이런 식의 마케팅 목표에 대한 전략을 수립하기 전에 이런 목표가 있어야 그에 맞는 전략도 수립할 수 있고 그에 따른 매체별 예산도 나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먼저 마케팅 목표, 매체 믹스를 하는 이유를 수립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 수립되면 이 목표에 따라서 네이버에서는 메인 시간대에 CPC를 2,000원까지 올려서 여기서 전환이 많이 안 나오더라도 유입을 극대화시키겠다. 그리고
메인 시간대에 동시에 카카오 모먼트를 통해 우리가 지금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이나 신규로 신제품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마구마구 노출을 시킴으로써 카카오 모먼트로 우리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인지가 되면 네이버에 검색했을 때 상위에 뜨게 하겠다. 이렇게 전략됐죠. 그러면은 이렇게 유입된 유저들을 어떻게 하냐? 페이스북 리타겟팅 광고를 통해 우리 제품을 구매를 많이 시키겠다 라는 것까지 매체별로 전략이 지금 다 수립이 됐죠. 이거는 이제 간단하게 말씀드리니까 이 정도로 끊을 수 있는데 목표에 따라서 매체별로 전략 수립만 10줄 이상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포괄적인 매체별 전략, 그리고 실제로 주차별로 아니면 예산별로 좀 디테일한 매체별 전략까지 수립이 됐으면 이 전략에 따른 예산 편성, 이거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예산 편성까지 다 완료가 된다고 하면 그 다음에는 매체 진입 시기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게 뭔 말이냐, 같이 하면 되는 거 아니냐 라고 여쭤보신 분이 실제로 계셨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예를 들면은 저희가 아예 신규로 런칭하는 브랜드라고 가정해 볼게요. 네이버에 상순위 노출해봤자 만약에 제가 5순위에 있다고 가정해 볼게요. 파워링크에 1, 2, 3, 4, 6, 7, 8, 9에 있는 브랜드들이 다 유명한 브랜드예요. 그러면 저희가 아무리 뭐 이벤트, 뭐 프로모션, 할인 이런 포인트를 가져가도 유입될 확률이 매우 낮겠죠. 그런데 저희가 블로그나 인스타 같은 바이럴을 진행하고 그리고 DA로 많이 노출을 시켜놨어요. 이미 브랜드를 많이 인지를 시켜놨어요. 그 다음에 우리 자사명이나 자사 제품에 대한 트래픽이, 검색량이 쌓였을 때 그때 집중적으로 예산을 네이버에 편성해서 상위 순위에 노출시킨다던가 뭐 이런 식의 각 매체별로 최적의 진입 시기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적절하게 배분을 해서 나눠야 조금이라도 예산 광고비 누수나 아니면은 예산에 대한 리스크를 줄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매체 믹스를 할 때는 일단 되게 기본적인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파악을 하고 들어가셔야 된다 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건 제가 DB 업종을 지금 좀 많이 다루고 있어요. 제가 창업 광고주분이 한 8분 정도 계시고, 그 다음에 병의원, 그리고 이제 펀딩 하시는 분, 뭐 이렇게 좀 DB 업종이 다양하게 있는데 되게 많이들 여쭤보시고 저도 같이 고민하는 문제입니다. 자, SA와 DA 모두 진행 중인데 DB 단가 나날이 갈수록 늘어나는데 이거 어떻게 낮추나요? 라고 많이들 여쭤보십니다. 자, 그럼 제가 보통 어떻게 말씀을 드리느냐, 일단 SA 부분에서는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거해야 돼요. 단적인 예로 이제 제가 펀딩 업체 같은 경우에는 뭐 새로운 정책이 나왔을 때 아니면 새로운 뭐 은행 상품이 나왔을 때 이럴 때 특수하게 많이 검색되는 그런 키워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펀딩 업체는 그런 정책이 시행이 됐을 때 그 특정 키워드들을 되게 상순위에 노출을 시켜놔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 예를 들면 청년 전세 대출이라고 가정해 볼게요. 그런 게 새로운 상품이 나오면 키워드 검색량이 급증하죠. 세팅을 해놨어요. 근데 하루에 막 몇십만 원씩 소진이 되는데 실제로 문의가 아예 안 들어오는 것들도 있어요. 그럴 때는 해당 키워드랑 우리 업체의 그 상품 내용이랑 파악을 해봐야겠죠. 왜 이 키워드 인기가 많은데 타사들도 많이 사용하는데 왜 우리 DB를 남기지가 않지? 봤을 때 소비자들이 이 키워드를 검색한 소비자들은 우리 업체에 대한 니즈가 없구나 라는 게 파악이 되면 빠르게 이 키워드를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누수되는 광고비를 줄이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불필요한 키워드를 제거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는 좀 첫 번째랑 상통하는 내용인데 키워드 니즈에 맞는 소재를 구성해야 돼요. 펀딩을 예로 들었으니까 펀딩으로 또 예를 드릴게요. 저희가 전세 대출이 있고 뭐 임대 대출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키워드를 그냥 마구잡이로 먼 전세 대출 이렇게 쭉 설정을 해놓고 소재는 단일로 설정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제 대체 키워드를 통해서 각각 키워드 니즈에 따라서 노출되는 상태를 다르게 할 수 있겠지만 확장 소재의 구성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한 그룹 내에서는. 그래서 그런 이 검색하는 키워드 니즈에 아주 알맞는 이 소재들로 T&D를 구성해야 됩니다. 물론 이게 키워드별로 아니면 시즌별로 엄청나게 리소스는 많이 투여되겠지만 실제로 이렇게 했을 때 펀딩 업체에서
DB 단가가 좀 많이 낮춰진 경험이 있습니다. 자, 그럼 SNS에서는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고요. DA에서는 불필요한 노출 제거. 지금 여기랑 똑같은 내용이죠. 키워드를 제거한다는 것은 그만큼 노출을 줄이겠다는 거니까. 자, 여기서도 노출 지면이나 아니면은 시간대나 아니면은 뭐 타겟팅에 따라서 이 불필요한 노출을 제거해 주는 게 제일 큰 방법이에요. 제일 쉬우면서도. 아무리 저희가 지금 메타로 예를 일단 먼저 들어볼게요. 메타 내에서 아무리 저희가 그 어드밴티지 머신러닝을 통해서 자동으로 뭐 노출 지면이나 타겟팅이 바뀌게 된다고 하긴 하지만, 만약에 저희가 병의원 특히 이제 임플란트다 하면은 10대에서 20대 초중반은 거의 수요 자체가 없어요. 제가 월에 치과 업종 총 합하면 월에 한 2천만 원 정도를 이제 메타에다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금 1년 가까이 이제 메타 캠페인을 돌려보면서 임플란트 그룹에 대해서는 10대랑 20대 초중반에서 DB가 쌓인 경험이 아예 없습니다. 이제 뭐 라미네이트나 스케일링 같은 소재에서는 많이 쌓이는데, 이제 그렇다면은 아무리 어드밴티지 머신러닝이 있다고 하지만 이 불필요한 노출들 제거할 수 있겠죠. 그리고 특히 어드밴티지로 노출을 시키면은 총 19개의 노출 지면에 노출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소재마다 또 노출 지면마다 뭐 1대1로 구성되는 게 있고 1대 1.961인 것도 있고 여러 개가 있죠. 그럴 때 소재를 특별하게 나누지 않으면은 어떤 노출 지면에서는 조금 안 예쁘게 나와요. 특히 모바일 환경에서. 그래서 그런 불필요한 노출들 제거를 해주면은 이제 그만큼 지출되는 광고비가 적기 때문에 DB 단가도 함께 내려가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중복 노출 제거, 이거는 제가 되게 DB 업종 특히 이제 메타 진행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저희가 보통 인스턴트 양식을 통해서 잠재 고객을 확보를 하는데, 확보된 잠재 고객을 그냥 그대로 놔두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잠재 고객에서 만약에 50대 남자가 많이 들어왔다 그러면은 타겟팅만 50대 남자를 활용하고, 그러니까 이 잠재 고객 양식에 쌓인 DB를 그렇게만 활용하신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라 타겟팅에서 한번 저희한테 DB 문의를 주셨던 분들은 제외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미 문의 남겼어. 근데 임플란트가 또 떠. 이거는 되게 낭비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중복 노출을 제거해주는 것도 DB 단가를 낮추는데 되게 큰 도움이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리타겟팅 활용. 이제 이거는 보통 이탈 유저한테 많이 사용을 해요. 특히 이제 제가 창업업종 하면서 되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인데, 이것도 보통 메타에서 많이 진행을 할 수 있죠. 그래서 예를 들면은 가맹비를 지원하는 소재를 통해 유입된 유저예요. 근데 체류 시간이 꽤 있는데 그냥 나갔어요. 문의도 안 남기고. 그럼 이분한테는 똑같이 가맹비 지원이라는 내용으로 아무리 노출을 시켜봤자 이미 엄청 유심히 고민을 해보신 상태에서 나간 거기 때문에 다시 유입될 확률이 적죠. 그럴 때는 뭐 다른 포인트, 뭐 인테리어비를 지용해준다던가, 아니면은 이 제품 자체에 대한 브랜딩 할 수 있는 소재를 내세운다던가, 아니면은 우리의 월 매출에 대한 소재를 활용한다던가, 이런 방식으로 리타겟팅을 활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각 이탈 유저든 반송 유저든 문의를 남겼는데 실제로 성사가 안 된 유저든 이런 각 유저별로 소재를 다르게 해서 리타겟팅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DB 단가를 낮추는 방법은 일단은 간단하게는 이 정도가 있을 수 있겠고요. 이것만 해도 한 적어도 20%는 낮춰졌었어요, 항상. 그래서 이 정도만 하셔도 충분히 DB 단가를 낮출 수 있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거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제일 많이 특히 이제 소액 광고주분들이 여쭤보는 내용이세요. 세 번째로, 저 광고에 돈 되게 많이 쓰는데 왜 안 팔리나요? 두 번째로, 저희 제품 진짜 싸고 좋고 디자인도 이쁘고 한데 왜 안 팔리나요? 그리고 제가 대리님 유튜브 올려놓은 거 보고 한 달 정도 했는데요, 왜 안 팔리나요? 하란 대로 했는데. 이렇게 물어보세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대표님의 생각이에요. 혹은 마케터님의 생각이에요. 돈 얼마 쓰셨는데요? 뭐 예를 들어 여러가지 일상용품, 생활용품 아니면은 뭐 의류 이렇게 여러가지 파는 플랫폼들 한 달에 10억 넘게씩 손해보면서 광고를 했었어요. 그렇게 1년 넘게 하고 나서 어느 정도 브랜드 인지도가 쌓인 다음에 손익분기가 넘었습니다. 그 정도 사용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두 번째, 제품 좋아요? 얼마나 좋아요? 다이소에 있는 제품들보다 싸나요? 아니면은 프리미엄 브랜드보다 질이 좋나요? 비교 다 해보셨나요? 아니잖아요. 마지막, 똑같이 따라하면 안 되죠. 브랜드마다, 제품마다, 시즌마다, 매체마다, 예산마다 전략이 모두 다른데 이것만 보고 따라하면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질문 주신 분들은 제가 먼저 그러면 계정 한번 줘보세요. 그래서 계정을 봐요. 그리고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은 얼마 있다가 연락이 옵니다. 대리님, 조금이긴 해도 아니면 많이 로아스가 올라갔네요. 저 이거 대행 한번 해주세요. 혼자 안 하겠습니다. 라고만 연락을 주십니다. 이런 내용에 대한 궁금증을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지금까지 AMPM 글로벌 퍼포먼스 마케터 황준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AMPM 글로벌을 더 알고 싶나요? 저희 AMPM 글로벌은 훌륭한 마케터님들과 언제나 광고주님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정확한 데이터 분석은 물론 1:1 맞춤 컨설팅을 통해 광고주님의 사업 성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네이버에서 AMPM 글로벌을 검색 또는 마케팅 인사이드를 통해서 수많은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혹은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디지털 온라인 광고는 언제나 AMPM 글로벌과 함께!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